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기 때문에 LNF가 원래 슈팅이 나와가지고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건이 좀 되지 않아서 조금 영상으로나마 남기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 같은 경우는 LNF 및 2차전지 폭등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아봤고요. 이게 당연히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2차전지에 리스크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워낙 중요한 게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유튜버들이 뭐 자기가 말이 맞았느니 틀렸느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저 역시도 사실 이 LNF 및 2차전지의 폭등은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조금 뭐 물론 IR이 법안도 뒤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 LG 엔솔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애리조나 증설 발표 코멘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다들 아실 거라서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요약만 하자고 하면은 원래 지금 보통 이제 1점 몇 조 정도의 수준에서 너무나 그 투자비가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7.2조 원짜리 투자가 나와버렸죠. 여기에 보시면 결론은 테슬라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텔레그램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죠. LG 엔솔과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그렇죠. 여기 뭐 옛날에 것도 보면은 LG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포기는 안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LG와의 테슬라의 관계는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야, 너도 무슨 뭐 네가 맞는 척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섭한 게, 뭐 결국은 맞든 틀리든 모든 것은 잔고로 결정이 된다. 잔고의 최대 수익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뭐 결국은 이 금요일 날 엔솔의 테슬라가 메인이었죠. 기존에 뭐 원통형 전지도 여기에 나오시는 것처럼 11에서 11기가와트시에서 27기가까지 늘고 거기다가 LFP 파우치가 대단하게 투자를 늘렸습니다. 3조까지도 하고 대단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뭐 다른 데들 뭐 스타트업은 차치하고 여기에서의 메인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LNF에게 큰 슈팅이 나왔고 오늘 역시 뭐 IRA 얘기도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포모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하면서 따로 영상을 남기기까지 했는데 이게 강한 슈팅이 나와줘서 사실 제 자산도 진짜 여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NF 에코프로비엠이 비중이 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빛을 못 보던 LNF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굉장히 기쁜 하루입니다. 역대급으로 기쁜 하루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뭐 에코프로비에 뭐 15%씩 오를 때 그때 이상으로 사실 더 기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요 빨리 또 본문으로 들어가면 요 소식들은 조금 이제 다 이미 아셨을 텐데 일단은 제가 계속 최근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미 IRA 법안이에요. 요게 지금 뭐 유럽 법안을 더 넘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게 30일 날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만 나오면 완전히 우리나라 배터리는 난리 날 정도로 또 한 번 슈팅이 날 거고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양극재도 그렇고 셀사도 셀 쪽도 AMPC 그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가 메인인 거고 양극재도 그것이 광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좀 현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더 가야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명확하게 나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여기 세부 규정이 나오는데 FTA를 맺지 않았지만 광물 주단처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도 세액 공제 대상국으로 인정되면 공급망 측면에서도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 부분도 포스코 홀딩스 쪽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겠죠. 아르헨티나 염호도 있고 우리나라 니켈을 비롯해서 리튬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데에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무조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보면 한국 배터리가 아니면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에 더 놀랐던 이유는 뭐 예상을 했었죠. 저희 좀 우리 구독자분들 통해서 여기 깊숙하게 인벌브 돼 있는 분들은 예상을 했을 텐데 북미 시장은 지금 파나소닉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LG 엔솔에서 2위를 하고 있고 SK온, 삼성, SDI가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 물건은 미국 거는 파나소닉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그다음에 유럽하고 중국 일부는 LG 엔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중국은 CATL에서 하고 있고 뭐 일부 물량은 또 BYD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나소닉의 독점을 당연히 얘네들은 기하급수로 느는 배터리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당연히 엔솔에서 그걸 커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고 그것들이 나와 있던 겁니다. 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CATL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더 이쪽에 MS를 확대해 가는 과정인 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터리의 핵심 광물 조건입니다. 부품 조건.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극재가 잠깐만 위에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극재가 배터리 광물로 분류되냐? 이것도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여기 일단은 셀사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 걸로 지금 초안에는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은 완전히 보조금을 굉장히 수령을 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애널리스트들 그렇고 이게 반영을 지금 안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 있나요? 그렇죠? 변수는 AMPC 지급 방식이다. 이게 거의 23년, 24년, 25원이 몇 조씩이나 영업이익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뭐 법인세용만 공제받는다고 하면 뭐 몇천억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오는 그런 요 부분을 한번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고 여기에 킬로와트당 35달러 지급 여부가 관건이다. 그대로 지급될 경우 영업이익은 25년에 6조가 그냥 다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법인세 비용만 공제받는다면 2천억, 3천억 정도니까 시장에서를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약간 논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셀 쪽은 그렇고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는 저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 쪽인데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가 AMPC를 받을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게 광물로 분류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제조를 해도 보조금을 수령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지난주 원래 작년 말에 발표한 IRA 백서에서는 핵심 광물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야 이거 일단 LNF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레드우드가 야 이것 때문에 지금 LNF가 미국에 투자를 별로 안 하려고 한다. 조인트 벤처 지금 하잖아요. LNF하고 레드우드하고. 근데
물론 이제 결국은 LNF가 무조건 요거와 상관없이 미국에 간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 갈 겁니다. 근데 어, 뭐랄까요, 수준이 더 기하급수로 늘 것인지 아닌지가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드우드 스트라벨 사장이 CEO가 야 이거 지금 뭐 미국으로 니네 이거 이 법안 왜 해외에 퍼주려고 하냐 이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걸려 있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현지 애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공장으로 애들이 양극재 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굉장히 엮여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야 이게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LNF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중견업체들이 사실 돈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좀 더 따져보면 LNF가 가장 큰 수혜일 거고 돈 없는 애들이 좀 가장 수혜예요. 그동안 왜냐면은 미국 진출에 대해서 강하게 이런 받았던 회사들이 다 대부분 자본력을 갖춘 뭐 회사들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거 무조건 미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자본력이 또 센 기업들이 좀 더 가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양극재에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자본력이 좀 부족한 회사들에게 굉장한 반전의 모멘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면 다시 생산 세액 공제 AMPC 관련해서 이 셀 회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회사도 너무나 양극재 음극재 회사도 너무나 중요하다. 좀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수급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양극재도 광물로 분류돼야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좀 더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이 IRA 때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그런 현대차였잖아요. 현대차 때문에 뭐 사실 LNF의 그 미국 진출도 물론 또 뭐 이 안에 그 허접한 이 보안 문제가 됐었긴 했었지만 이 현대차를 승인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를 안 해주면서 되게 역차별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죠.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미국 공장에서 우리 사실 결국은 안 들어줬죠. 뭐 IRA 이 관련해서 레드우드 이 조인트 벤처를 협상의 볼모로 삼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현대차를 보조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뭔가 분명히 메리트를 줘야 되고 실제로 미국 관계자들이 이거 완전히 배터리는 니네 노다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배려하는 멘트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백서에도 12월 말에 백서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게 관건입니다. 원래 좀 조용히 나와줘야지 이렇게 좋을 텐데 지금 막 좀 미국 애들이 사실 강하게 컴플레인 지난주에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좀 하루 이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요 부분을 좀 한번 짧게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나왔는데 제가 텔레그램이 나왔지만 마이 턴이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저의 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인상적으로 요거를 리포트 제목을 뽑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의원은 참고로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히 김철중 의원님을 대신해서 요즘에 완전히 뭐랄까요 LNF에 꽂히신 분이죠. 그래서 그 주주총회에도 같이 서해도 봐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사실 굉장히 여기에 거래선들까지도 완전히 사실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고 한 부분이지만 완전 확정적으로 좀 나와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회사와 아무래도 각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한번 여기에 포인트만 보게 되면
지금 25년 생산 캐파가 43만 톤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에 보시면 지금 27년도 에코프로비엠은 71만 톤이죠. 그 차이를 좀 보시면 보통 이제 1년에 한 뭐 10만 톤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꽤 많이 따라온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 주력 고객사의 북미 투자 규모 확대 및 테슬라향 직납 개시로 생산 캐파 가이던스 상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거 올리게 되면은 주가도 한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케미스트리 로드맵 시험과 여기에 중요합니다.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산입니다. 양산.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없이 지금 많이 논란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직납 규모가 작다. 테슬라 직납, 야, 이거 너무나 이쪽에다가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뭐 모두 알다시피 4680 테슬라 배터리는 사실 양산 수율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언젠가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안 된다는 사람도 많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뭐 빨리 지금 뭐 당장 올해 내년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보조금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좀 클 것이고 미국에 만약에 내년에 좀 만든다고 하면 지금 수율이 안 나와도 지금 뭐 안에 자기네들 보조금으로 좀 우격다짐으로 좀 소량 생산 계속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무조건 할 것이라고 봐요. 시간 문제죠. 근데 이런 것들은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래의 얘네들의 주력은 LG 엔솔을 통해서 나가는 게 주력이에요. 이게 무슨 뭐 사이가 안 좋아진다 뭐 등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LG 엔솔과 요 부분은 완전히 얘네의 최대 밸류체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건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직납에만 포인트가 두고 있기 때문에 야 양극재 이거 안 나갈 거야 등등부터 해서 너무나 뭐 규모가 작아 이런 이야기들이 노이즈가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텔레그램에도 많이 말씀했듯이 부캐는 그거지만 본체는 LG엔솔에서 테슬라 향으로 나가는 그쪽이 메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 추가로 뭐 직납도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 농업위원이 실제로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했던 부분이지만 LN도 내재화 전략에선 추가적으로 OEM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게 폭스바겐이나 포드가 될 것 같다. 여기서도 이 이야기를 힌트를 다 주셨었죠. 이쪽 사장님도 이거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직납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업체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요 파나소닉도 될 거고 요 부분은 또 뭐 현대차나 그다음에 어디죠? 현대차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도요타 쪽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엔솔 외에 테슬라를 비롯한 신규 상위권 고객사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뭐 기술 얘기는 오늘 하진 않을게요. 너무나 뭐 여기 니켈 함량 95%의 NCMA 단결정 가장 빠릅니다. 단결정 양산 가장 빠릅니다. LFP도 얘들 다 선제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을 주목을 했지만 LFP 얘네들도 굉장히 빠르게 양산이 준비가 될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멕시코 공장이 LFP를 쓸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착착착착 맞춰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업체의 여기 보면 고객사들과 얘네들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객사들과 신규 케미스트리 적용을 해서 시점과 생산 부지, 캐파들 논의 중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갑자기 생뚱맞게 야 우리 LFP 먼저 개발할게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다 이미 기술들은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문이 들어오고 하는 거면 요청이 다 미리미리 들어오죠. 얘네들은 다 자동차 회사들은 2, 3년 전에 다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상 주문을 받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LFP가 LG 엔솔에서도
나오고 이런 셀 회사들도 나오고 이쪽에다 LNF에도 나오고 하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년형 26년 LFP 전기차 이야기도 엔솔에서 나왔죠. 먼저 25년도에는 뭐 LFP ESS에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용 26년도에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테슬라의 생산 곡선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신규 고객사들, 기존 고객사들하고 논의되면서 다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동종업계 기업들과의 주가 캡 축소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요 밸류 체인들을 저는 사실 LG 밸류 체인을 뭐 저도 에코프로비엠을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밸류 체인을 좋아하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LG 여기 근데 여기 왜 그거 빠졌죠? 그 뭐죠? LG 화학이 왜 빠졌죠? 물론 지금 이제 주로는 요게 정확한 퍼센트를 좀 저도 알고 싶은데 이쪽에 주로 밸류 테슬라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이쪽이 많이 LG화학 쪽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저도 얘네들이 많이 끼고 싶어 하는데 LG 화학 쪽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여러 기사들이나 그런 걸로 좀 봤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양극재가 LNF에서 해주고 근데 물론 앞으로는 NC의 811 이쪽 같은 경우도 이한나 연구원이 커멘트를 했지만 분명히 국내 업체가 차지할 겁니다. 저는 이제 LG화학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한나 연구원은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LNF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테슬라를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LNF의 비중을 계속 가져갔고 이런 것들은 사실 위기에 전기차가 안 팔리거나 하는 위기에 테슬라는 그래도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나노신 소재도 당연히 너무나 좋고요. 첨보도 여기에 전해질 특수 전해질 쪽으로 많이 납품한 걸로 오늘 또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자체 배터리 요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다른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엔솔은 뭐 최고다. 엔솔은 최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1차적으로 1편은 LNF가 워낙 슈팅이 나왔고 이런 IRA 법안에 따라서 추가 슈팅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언급 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다뤄봤고 2편에다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 저 역시도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을 보면 투자는 진짜 막 왔다 갔다 진짜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나 개미와는 차별화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그런 것을 내재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순히 지금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